컨볼루션 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레즈넷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이게 그 전작과에서 한 학기 수업이 거의 요 컨볼루션 푸리에 트랜스폼까지인데 이거를 1시간 반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들어보면 황당할 거예요. 이거 저도 석사 때 이거 들을 때 되게 황당했는데 여하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시스템이란 뭐냐? LTI,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컨볼루션이 뭔지, 그다음 푸리에 트랜스폼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도 있는데 이것도 뭐 이 전작과 수업의 앞부분에 시그널 센스 시스템 배울 때 나오는 건데 이거를 10분 만에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센스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설명하고 푸리에 트랜스폼과의 관계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설명하고 그다음에 레즈넷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X의 시퀀스가 이제 들어오고 여기 포인터를 한번 할게요.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자, 여기 X라는 게 인풋으로 이제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T를 통과하면 Y of N이라는 게 쫙 출력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가정해요. LTI라고 하거든요. 이 뭐냐면 입력의 딜레이는 출력의 딜레이와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어떤 시스템이 시분별 시스템, 그러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냐는 걸 알려면 X of n이 들어가는데 X가 들어가는데 n 서브 제로로 딜레이를 딱 시키고 시스템을 통과해도 나오는 이 W가 먼저 시스템을 통과한 Y of n을 똑같이 딜레이 n 서브 j 제로로 했을 때 나온 거하고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트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Y of n이 X of 마이너스 n일 경우 이런 함수라고 하면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니에요. 이거 뭐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리니어,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하냐라고 하면 어떤 x 서브 1 of n 이 시스템 통과해서 여기 y 서브 1, y 서브 2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알파 곱하고 베타 곱해서 더한 값하고 혹시 이 두 개의 신호를 알파 곱하고 베타 곱해서 더한 신호를 먼저 한 다음에 시스템 통과한 y of n이 같으면 리니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거 a 그러니까 y of n은 x of n에다 a 곱하고 x n 마이너스 1에다 b 곱해서 이런 식이거나 여기에 이제 y 출력인 방금 전에 출력한 놈을 다시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간 요 곱하기에 요 컨스턴트 a나 b 있지 x에다가 막 제곱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시절에 수업 들을 때 질문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왜 제곱은 안 하냐? 뭐 그 이 학문이 발전하는데 시스템 발전하는데 왜 제곱이나 비선형을 왜 안 해요? 했더니 답은 되게 간단해요. 어려워서. 그냥 어려워서 그거 만들고 뭐 해석하고 이런 거 어려워서 다 리니어한 거로 가정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참고로 y of n이 a 곱하기 x of n 플러스 b 곱하기 y n 마이너스 1 출력을 다시 넣는 경우 이렇게 이런 걸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요. 네. 리그레시브인데 오토 자기 거 다시 빼가지고 다시 넣었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걸 가만히 보면 요게 x 이렇게 쭉 있는데 곱하기 a하고 b하고 막 곱한 거를 와서 딱 보시면 이거 돗 프로덕트잖아요. 도트 프로덕트 벡터와 벡터의 곱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매트릭스 x가 인풋인데 h가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이건 매트릭스 곱하기 행렬. 그냥 결론적으로 보시면 요 h가 이 선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다 이 리니어 엘지브라가 뭐 저 선형 시스템이고 예, 다 뭐 그렇습니다. 다 그냥 리니어한 거로 다 가정하고 해요. 다 여기까지 일단 LTI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산 시스템,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고 말할 때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XN이 들어가는데 앰플리파이 A 서브 제로로 곱한 다음에 더하기 하고 D
D라는 오퍼레이터가 하나 들어가요. 딜레이. 그러면 A 곱하기 했는데 얘가 이 한 칸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x n-1이에요 얘는. 그래서 b를 곱해서 빼고 한 거가 y 오브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막 그려요. 예. 선형 시스템 막 그릴 때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금 요거 있죠, 요 그림. 요게 지금 요런 거거든요. y 오브 n이 나왔는데 a 서브 제로에다 곱해가지고 더했는데 나온 결과값을 딜레이 한 판 해가지고 b1 했잖아요. 나온 결과값이잖아요. y n-1. 그죠? 여기 d. 그래서 b 서브 1 곱해서 빼갖고 한 거가 다시yn이다 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보죠.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수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산 시스템, 디스크리트 시스템 할 때 이제 궁금한 게 두 개인데 어떠한 선형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할 때 신호를 넣었을 때 출력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이 답을 뽑아내는 거. 즉 입력에 대해서 선형 시스템은 어떠한 출력을 내놓을까? 입력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바꾸는 시스템일까?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입력 신호를 막 넣는데 출력이 나오는 데 있어서 출력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요 파라미터예요. 요거 A 서브 0, B 서브 1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숙제죠, 사실상.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음성 신호가 쫙 있는데 이거의 고주파 신호를 없애고 싶어요. 고주파 프리퀀시를. 그러면 저주파만 남는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A 서브 제로하고 B 서브 1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값으로 할까? 요런 걸 어떻게 만들까? 요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그 프리퀀시 영역에서 로우 낮은 영역만 필터링하는 그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컨볼루션 나오거든요. 컨볼루션이란 무엇인가? 이걸 시작하는 이유는 하여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컨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걸 알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신호 x 오브 n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보시면 요거죠. 요거 0에서 2고 1일 때 타임 1일 때 4고 타임 2일 때 6이 나오는 신호. 요게 x 오브 n이에요. 근데 유닛 임펄스 함수를 가정해요. 델타 오브 n이 n 이퀄 0일 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때 x 오브 n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다 처음 보세요? 지금 이거 썸메이션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고 x 오브 k 곱하기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 이거 완전 처음 보시죠, 이거. 이거 전산과에서 이거 안 배우거든.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x 오브 n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쫙 풀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거죠. k가 0일 때 보면 n이 0일 때 x 오브 n에서 n이 0일 때 지금 2잖아요. 근데 2인데 k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쫙 가다가 k가 0일 때만 델타가 1이니까 그때만 x 오브 0에 해당하는 요 이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가 x 오브 1 이거는 x 오브 1일 때 여기 1일 때 4인데 n이 이게 여기 k가 그죠? k가 이제 전부 다 이 1일 때 k는 쫙 무한대니까 이게 0이 되는 순간만 딱 4가 되고 나머지는 이 항은 다 플러스잖아요. 다 0이잖아요. 0. 플러스가 아니라 0.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이거부터 모든 처음 시작이 이거부터 시작해. 요걸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거.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요 식이 있어요. 근데 신호 x 오브 n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위 함수와 그 단위 함수의 시프트 함수 마이너스 k를 이용해서 x 오브 n을 설명했어요.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개의 단위 함수를 x 오브 k라는 상수로 계속 곱해서 모두 더했다는 얘기예요. x 오브 n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편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 때 아까 회로도 같은 걸 막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가 수식을 y of n은 a 곱하기 x of n 플러스 b 곱하기 y n-1 이렇게 식으로 쫙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부터 중요한데 이 시스템을 델타 함수 즉 t 이꼴 0일 때 1이고 그 외에 모든 0을 입력을 해. 그 시스템에다가 타임 t 이꼴 0일 때만 1이고 t 이꼴 1, 2, 3, 4는 다 빵인 거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결과 시퀀스 그 시스템 y라는 거가 여기 t 브레이스 열고 델타 오브 n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h 캐피탈 H 오브 n으로 표현해요.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냥 주르륵? 자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시스템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 회로도 그렸잖아요. 여기 곱하기 a 하고 여기 뺀 다음에 다시 딜레이 함수 있고 또 딜레이 있고 여기다 곱하고 더하고 막 해가지고 y 오브 n이 나왔는데 얘가 블랙박스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까 여기 a, b, c, d 막 파라미터 곱하기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난 모르겠고 입력을 그냥 1, 0, 0, 0, 0만 넣어. 그럼 뭐가 돌아가지고 하여튼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걸 h 오브 n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걸 h 오브 n이라고 봐요. 즉 다시 문제를 정의해 보면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그 시스템을 x 오브 n을 넣었을 때 출력 y 오브 n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수식이요. a 곱하기 x 오브 n 내가 지금 포인팅 하는 거 다 보이시죠? 같이. 네. a 곱하기 x 오브 n 플러스 b 곱하기 요 수식이 요 a하고 b를 알잖아요. b를 아니까 다 넣어서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x 오브 n 넣어보면 알죠. 근데 이게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몰라. a하고 b를 몰라요 지금. 그냥 1, 0, 0, 0, 0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그러는데 1, 0, 0, 0, 0을 넣어서 나온 결과만 알아.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그것만 알고 있는 h 오브 n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x 오브 n을 넣었을 때 출력 y 오브 n을 알고 싶어요. 이제 이걸 말 이해하시죠? 시스템이 있어. 이 시스템의 회로도는 몰라. 근데 1, 0, 0, 0, 0을 넣어서 나온 그 시퀀스는 알아. 그러면 문제가 과연 x 오브 n을 넣었을 때 결과는 뭐가 나올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y of n은 t라는 시스템에 x of n을 시퀀스를 넣었죠. 그러면 x of n은 아까 이렇게 쭉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쭉 풀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t의 썸메이션의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of k의 델타의 n-k잖아요. 근데 얘가 리니어하잖아요. 리니어. LTI라고 했잖아요. 리니어. 그래서 x of k가 나와요. 나오고 결론적으로 썸메이션에 t의 델타의 n-k예요. 근데 아까 t의 델타 오브 n 어떤 시스템 y가 있을 때 여기다가 1, 0, 0, 0, 0을 집어넣는 거를 h of n이라고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임 인베리언트 하잖아. 그러니까 인풋의 딜레이는 아웃풋의 딜레이와 같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h의 n-k 그 다음에 x of k 요거씩 이게 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저는 일단 중간고사 F네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이게 컨볼루션이라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거라니까 그냥? 거기서 컨볼루션 이거라니까? x 오브 k가 인풋이고 h 오브 n-k로 컨볼루션 시킨 거가 y 오브 n이 된다는 거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시는 분은 필터라고 얘기해서 막 곱하기 더하기 하잖아요. 네. 그때 걔가 요거예요, 요거. h 오브 n-k.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수식에 보면 x 오브 k 곱하기 weight 오브 k 이렇게 적거든. n-k라고 안 적고 그게 이상했어요. 컨볼루션 수식은 정확히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페이퍼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빼거나 뭐 그냥 쓰나 그냥 웨이트는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야 내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컨볼루션은 이 식이에요, 이 식. 자, 이해 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나는 모르는 시스템에 1000을 넣어서 나온 임펄스 리스판스인 쭉 시퀀스를 보면 걔가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보고 새로운 x of n이라는 뭘 넣어도 이 컨볼루션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실제 y of n 그 시스템에 넣었을 때 나올 값을 추정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자, 그래서 위식을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보통 x of n에 요 별표를 쳐요. 별표 h of n으로 표현해요. x of n은 입력 시퀀스 x0, x1, x2 이렇게 쭈르륵 가는 거고 h of n은 시스템에 델타 of n을 넣었을 때 나오는 임펄스 리스판스고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의 특성을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1000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h of n으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시퀀스 x of n과 h of n이 주어지면 y of n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식을 보면 한쪽 x of n이나 h of n은 이게 좌우로 뒤집어서 곱해서 더하면 돼. 수식의 표현은 여기 마이너스 k라서 x of k가 쭉 있다고 치고 h of k가 무슨 함수가 있으면 싹 뒤집어서 k만 딱 맞추고 요 항에 딱 곱하기 더하기 쫙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요. 하여튼 식은 이렇고 뒤집는다는 게 n 기준으로 반전하는 k 기준으로 n 기준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n-k가 0이 되는 그 기준으로 h of k를 뒤집어요. 좌우로 뒤집어. 그다음에 그러면 싱크가 딱 맞거든. 그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하냐면 x of n이든 x든 h든 어느 한쪽이 어느 순간 0으로 쫙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값이 수렴해. 뭔가가 0이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이거 더하기니까 계속 계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리고 뭔가 식 모양이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이게 결국 벡터 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 주파수라는 세상이 있어요. 주파수라는 세상이. 자, 어떠한 형태의 주기적 신호라도 그 신호는 여러 개의 정형파의 신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요만한 길이의 땡그르르 해가지고 이런 파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더 짧은 거로 파형이 있어요. 얘는 이런 파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쫘라락 더하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크기가 매그니튜드인 거고 이거의 높낮이고 근데 얘가 그러니까 요거는 프리퀀시가 몇 배냐 얼마나 빠르냐인 거고 근데 요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또 다르니까 그걸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 예? 그래서 어떠한 신호가 있어요. 맨 아래 신호는 위 네 개의 신호를 합친 형태인데 이 신호는 이 네 개의 주파수 프리퀀시와 요거의 높낮이 매그니튜드와 요거의 위상 시작할 때 몇 도부터 시작했냐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어떠한 신호가 입력됐을 때 얘가 이렇게 주기적인 함수 어떠한 모양의 주기적 함수여도 이게 핵심이에요. 어떠한 모양의 주기적 함수여도 그 함수는 각 정형파의 배수로 쫙 만들고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구하는 한 판에 구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구하려면 n제곱인데 이거를 n로그의 n으로 쿨리하고 투키가 1965년도에 FFT Fast Fourier Transform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냐? 도대체 그거는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이거 잠깐 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뉴스 보시다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단어를 까먹었네. 성문, 지문이 아니라 성문이라고 하잖아. 목소리의 지문. 그래서 저 도둑 저 강도의 그다음에 범인의 목소리를 딱 보고 성문을 딱 보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다 음색이 다르잖아. 그걸 성문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봐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보이시죠?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막 음성학자 나와가지고 성분 딱 보여주고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틀립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래요. 그래도 이거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잘 보세요. 왼쪽이 지금 주파수 아니 시간축으로 된 파형이에요. 파형. 여기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1.2초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Y축을 보시면 프리퀀시라고 1000Hz, 2000, 3000, 5000Hz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막 짙게 보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 특정 요 위치, 요 음성 파형의 요 위치에 짧게 20mS,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이지. 20mS의 그 짧은 구간 내에 이 앞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몇 헤르츠의 그 신호가 많았나를 보는 거예요. 그 빨간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호가 이렇게 쫙 가면 요만큼씩 잡아요. 요만큼씩 잡아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서 이 0헤르츠부터 이 높이 헤르츠 5000헤르츠까지 있는 거고, 요 y축이 요 헤르츠별 에너지 값이 어떻게 있었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낮은 에너지 대역에 있는 것부터 높은 대역으로 3차원으로 보여준 게 요 그림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네. 시간 축상으로 요걸 잘라서 이 단면을 잘라 가지고 짝짝짝짝 요 그림을 옆으로 짜자짝 붙이면 이렇게 보이겠지. 위에서 보면.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요것도 없다가 여기서 커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유니버시티 E가 굵게 이게 하나가 있고 굵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버의 어는 여기하고 요거만 있는 거고. 사람은 음성을 들을 때 이 제1 포먼트하고 제2 포먼트라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가 센 거 두 개가 딱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 해서 아예 이오를 구분하거든. 사람 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음성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 그 사람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안 까먹는데 MIT 교수의 빅터 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스펙트로그램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해독하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요? IAO를 아니까 헤르츠가 이게 올라가고 이게 명확하게 있다니까 IAO가. 국어에서 할줄 아니까 국어 예? 그거 레이블이 이거 스펙트로그램 보면서 그거 보면은 국어에서 모은 저거 저주파수 대역 보면서 구분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했다고? 네. 대박이네. 기회드리겠어요. 여기 진짜요? 기회하는 사람이 있었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안 보이지만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 보이는 게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야. 정보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야 정보가 있는 그런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예, 자, 그다음. 자, 갑자기 수식으로 점프. 자, 이거 보세요.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캐피탈 X가 주파수 도메인이고 F는 프리퀀시는 인테그랄 이게 컨티뉴어스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는 타임축이에요.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는 I예요. I 허수예요. 근데 전자과에서 볼티지하고 암페어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I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J로 써요. 여기서는 전자과에서는 J를 쓴 이유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J 2파이 FT예요. F는 프리퀀시. 2파이 F는 여기 F는 프리퀀시니까 예? 그 단위가 per sec죠. per sec잖아. 시간 1초에 몇 번이냐니까. F는 프리퀀시니까 per sec예요. 예? 근데 각 속도로 하면 한 바퀴 돌면 2파이잖아. 예? 라디안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파이 F가 오메가라고 하고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고 쓸 때도 있어요. 예, 2파이 F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있는데 인버스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요걸 다시 곱하면 타임으로 나오는데 요 잠깐 보시면 어떤 f라는 값 뭐 10Hz를 찾고 싶어. 10Hz의 이 값을 찾고 싶으면 요게 10Hz고 모든 모든 타임에 대해서 전부 x 오브 t 전체를 쫙 곱하기 인테그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딱 보면 f가 100개고 x 오브 이 t가 100개라고 그러면 100번에 대해서 100개를 딱 곱하니까 100 곱하기 100이에요 벌써. 느낌이 딱. 여기 디스크리트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컨티뉴어스는 이건데 디스크리트 봅시다. 디스크리트는 이렇게 돼요. x 오브 k는 요때는 2파이 f가 n개를 잡기 때문에 n분의 k로 하거든요. f가. 그래서 2파이 캐피탈 n분의 k고 요 n이 이제 요 x 오브 n 전체고 k가 이제 헤르츠예요. 헤르츠 이제. 그죠? 0에서 n-1. 여기 똑같아요. 형식은 사실 같죠, 거의. 예. 근데 인버스 할 때는 얘가 n분의 1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로 다시 다 바뀌고 여기 똑같이 플러스 바뀌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 벌써 저 3달 한 학기가 거기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전작과 수업 시그널 센스 시스템 한 달 지나셨습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달 지났어. 자 j2파이 n분의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 상태에서 자 이걸 사이누소이달 베이시스 팩터라고 하거든요. 요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나 마이너스 j 2파이 캐피탈 n분의 kn. 요걸 왜 사용할까를 잠깐 보시면 요거 오일러 제일 아름다운 그 익스포넨셜 j 파이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j 사인 파이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에 그죠? 요거잖아요. 그 코사인 파이하고 j 사인 파이가 있어요. a는 뭐 똑같이 그냥 큰 거고 요거가 있으면 요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딱 있으니까 요 페이스 각속도 이 사이누소이달 이것 중에 지금 몇 도에 해당하는 값인가를 요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요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 요거는 요거의 높이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인 파형의 요 파형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사용하는 거고 요걸 하게 되면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요. 요 앞에 거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상수가 숫자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값이 2개 나오는 거예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오죠. 예, 2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당 2개씩 나오는 거야. 예? A 플러스 BI, 그러니까 I 허수, JB 뭐 이런 식으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값을 이용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질문. 왜 그래 곱하려고 하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일까?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데 여기가 이걸 플러스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내적이거든.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다 떠나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어떤 벡터가 있는데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하잖아요. 우리 머신러닝에서 평면에다가 막 투영을 해서 그거에 베이시스 벡터의 그 웨이트를 막 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한 거예요. 내적인데 이 수학의 이 도메인 자체가 복소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하려면 상대방 복소 내적하려면 상대방 기저 벡터가 컨주게이트 벡터여야 돼. 즉 마이너스여야 돼.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쓴 거다. 그런데 또 계속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적어놨는데 근데 진짜 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꼴을 사용하냐? 요걸 가만히 보시면 생각해 보면 어떤 주기파형 f 오브 t가 있는데 요 형태는 다 요 꼴일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가 페이스 시프트 되는 거지. 그죠? 오메가 t는 요 얼마나 헤르츠가 얼마나 하느냐. 근데 오메가는 각속도고 파이는 페이스인데 이 모든 꼴을 포함하는 이 모든 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어떤 파형이라는 건. 근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코 사사 고등학교 때 항상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 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코사인 a 플러스 b 형식이 되면 코사인 항목도 있고 사인 항목도 있어요.
그 코사인 성분, 사인 항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 두 개가 존재해. 그래서 모든 파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사인, 사인 성분에 가중치가 뭔가 들어가는 꼴이다. 그런데 오일러 공식인 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잖아요. 이것도 코사인과 사인 두 항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요 형식으로 하면 미분도 간단하고 곱하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뜬금없이 왜 허수를 왜 썼냐, 이게 진짜 난 궁금했었거든 옛날에. 왜냐면 파형이 허수가 있질 않잖아. 아니 타임 도메인에 허수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주파수 도메인을 하면서 왜 허수가 들어가나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코사인하고 이 사인, 왜냐면 2차 평면으로 표현하기 편해서. 왜냐면 y축이 허수 도메인이잖아요. 그래서 허수가 들어가는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사인 코사인 두 항목을 한 번에 표시하고 동시에 미분 고셈도 쉽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푸리에 트랜스폼 딱 하면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jb, 요 a, b 값 두 값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 매그니튜드 요런 거 a와 요 오메가 t지만 요 결론적으로 어떤 각도 하나니까 요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하면은 요거 매그니튜드가 나오고, 파이 이 각속도는 아크 탄젠트 a 분의 b의 탄젠트의 아크니까 각도가 나오겠죠. 예, 그거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은, 근데 이거는 DFT라는 거는 x of n을 2의 마이너스 j 2파이 캐피탈 n분의 kn 베이시스 벡터를 투영을 해서 그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잠깐 보시면 아까 정형파잖아요. 여기 k하고 요거 l을 일부러 내적을 시켰거든요. 요거 잠깐 보실래요? 요게 지금 내적이죠. 두 벡터 k와 l의 내적이잖아요. v 서브 k와 v 서브 l인데 k는 프리퀀시잖아요. 요거. 근데 얘가 같으면 어떤 값이 나오지만 값이 아니면 다 0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어떤 파형이 이만한 프리퀀시가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2배에 해당하는 파형이 있고 3배에 해당하는 파형이 있죠. 그 파형과 파형을 내적을 딱 시키면 다 빵으로 나와. 0으로 나와. 기본적으로. 그 걔네들이 전부 다 기저 벡터야. 전부 어소노말해요. 어소노말. 그러면 어떤 파형이 있는데 그 어소노말한 벡터를 투영을 해서 나온 웨이트야 그냥.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아이젠 벡터 많이 하잖아요. 아이젠 벡터가 그거잖아요. 어소노멀한 벡터에다가 투영해서 거기에 웨이트 들이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도 어소노멀한 건데 그 배수로 가는 어떤 프리퀀시가 있고 거기다 투영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웨이트다.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똑같이 복소 내적이라서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다. 자, 이해되시죠? 자,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다음 푸리에 트랜스폼을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그 실제 프로그램 짠 거야. 자, 보세요 이거. n이 랭스 n이고요. 제로 그 컴플렉스 타입으로 했다는 거고요. 예. 이거 x는 이제 프리퀀시죠. 여기 x가 이제 입력으로 됐죠. 그러면 k는 주파수고 n은 전체죠. 그죠? 그러면 x of k는 여기 지금 이거 더하는 거고 0부터 1까지 x of n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2파이 k n 퍼 캐피탈 n 똑같죠? 이거 그대로 코딩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 DFT가 나와요. 요 시간 복잡도는 n이니까 n제곱. 그죠? 자, 그다음 fast Fourier transform 보십시오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좀 궁금하신 분은 또 찾아보시면 돼요. 자, 원래 아까 요거였어요. 이거 식을 일부러 옆에다 써놨어요. 예, x of k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여기서 요걸 하나 표현을 하네요. 일부러 노테이션을 그냥 w sub n은 2의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그냥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 그대로 가져왔죠? 가져와서 표현만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KN데. 그죠? 자, 그러면 WN의 K 플러스 N은
요건 몇 개는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곱하기죠. 이거 할까요? 할까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뭐 복잡하고 길어서 좀 길 것 같아서. 예, 그러면은 WN의 K승에 요거는 원래 W 서브 n이 2의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에 n이니까 nn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j 2파이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2파이니까 코사인이니까 1. 그래서 이렇게 1. 그죠? 그러니까 배수에다가 자기 거에다가 n을 똑같이 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n에다가 반에 해당하는 2분의 n을 더하면 n의 2분의 n승은 요거와 똑같이 요 부분에 2분의 n이니까 n 나누고 2 빠지고 그럼 마이너스 j파이니까 반대로 가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j파이 코사인 파이 그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wn의 k로 바뀌어요. 한편 만약에 wn의 두 배수를 했어 2k 자기 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j2파이에 2니까 어떻게 되냐면 2가 요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에 2니까 똑같잖아요. 2분의 n으로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래 있던 n이 2분의 n이니까 노테이션을 표현한다면 wn이 요게 되죠. 2분의 n. 또 요게 그냥 2분의 n짜리죠. 2분의 n짜리.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해요. x 오브 n이 있는 거를 m이 0부터 2분의 n의 n-1에서 even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요. m을. 자, 이거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신호가 쫘라락 있는데 짝수개만 뽑아. 그 다음에 홀수개만 뽑아요. x 오브 odd. 이거 even odd. 예? 홀수개만 뽑은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x 오브 n. 그러면 x 오브 k는 원래 우리 푸리에 트랜스폼 구하려는 요거는 짝수개만 한 거 더하기 홀수개만 한 거겠지. 뭐 똑같죠. 뭐 그게 더하기니까 여기 썸메이션 더하기니까 짝수개만 그러니까 썸메이션 m 이퀄 0부터 2분의 n 마이너스 1의 x의 2m에다가 요 부분에서는 요게 어차피 k가 이 넘어가는데 이게 m이 0부터 2분의 n이니까 두 배씩 곱해야 되니까 요 부분이 2m으로 된 거예요. 당연히. 예. 여기도 요건 홀수개니까 2m 플러스니까 요 2m 플러스 1. 이거 똑같이. 예. 그러면 w 여기 xk에서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x 오브 2m을 여기 2분 오브 n으로 썼으니까 그냥 2분 오브 m으로 그냥 쓴 거고요. 예. 거꾸로 여기서 2가 앞으로 가고 k를 뒤로 빼. 그죠? 뒤로 뺄 수 있죠. 곱하기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하면은 k가 있는 거가 앞으로 빠지죠. 요 부분에서 여기 k가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k 곱하기 2m 플러스 1이니까 k 배분 법칙에서 k가 빠지니까 wk가 빠지고 여기 이렇게 돼요. 요것도 2로 빠지고 km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예? 요 부분 잠깐 보시면 여기 n의 2k 이런 거일 때는 요 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2분의 n. 그러니까 여기 2분의 n으로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을. 요 k 하고 여기도 2분의 1. 딱 보시면 뭔가 값하는데 2분으로 하고 얘가 2분으로 할 때 반이었거든요. 개수가 n에서 반으로 줄거든. 그러니까 반으로 주는 요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2파이 n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거 반으로 된 거에다가 곱하고 요것도 또 똑같이 반으로 된 거로 곱하는데 요것만 요것만 더해 주면 돼요. k에 해당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지금 방금 위에 쓴 거가 요거예요. 요거. 방금 쓴 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약간 요 식을 왼쪽에 있는 요거를 2분으로 해당하는 걸로 구한 프리퀀시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주파수 그냥 값이라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한 거지. 그러니까 n개에서 2분의 n개만 뽑아서 2분 넘버에 해당하는 타임이 2분 넘버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프리 트랜스포 한 놈이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오드에 해당하는 건 또 요거야. 그럴 경우 전체 x 오브 k는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요거 wn의 k 승을 곱한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게 또 핵심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이분 넘버에 해당하는 거 입장에서 k번째 더에다가 2분의 n을 더하면 얘가 그 k번째 그 원래 값하고 같아요. 얘가. 근데 그 사유가 왜 그러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거를 내 설명 안 했는데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타임축을 무한대까지 가잖아. 무한대까지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디스크릿 푸리에 트랜스폼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잡았어. A에서 B까지 한 128개를 딱 잡으면 사실은 얘가 요 구간까지가 똑같이 그 다음 판에 똑같이 복사돼서 주기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은 정연파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분 넘버에 있어서의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게 2분의 n개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러면 그 다음 2분의 n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값이 같아요. 얘는. 근데 수식적으로는 이래요. 어떤 이 WNA per 2에 요 2분의 n을 자기 주기가 2분의 n일 때 2분의 n짜리를 한 번 더해봤자 k배에 해당하는 2분의 n을 더해봤자 그냥 자기 거로 다시 나와요. 얘가. 이건 그냥 산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해놓은 거에 2분의 n을 더해서 이 개의 주파수의 값을 알려는 거는 어차피 내가 분석하는 구간이 똑같이 복사돼서 옆으로도 계속 있다고 가정하는 놈이기 때문에 똑같다 값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있잖아요. 2분의 n 그 포인트에 2분의 n개의 DFT니까 주기가 2분의 n이 되니까 k 값이 2분의 n을 넘어가면 값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k는 0부터 2분의 n-1 반 전체 n인데 앞부분 2분의 n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x of k가 앞부분이에요. n개 중에 앞부분 2분의 n개짜리. 걔는 이분 넘버에다가 오드 넘버의 그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요 wn의 k승 요거 요 앞에를 그냥 더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k에다가 2분의 n 왜냐면 k가 0부터 2분의 n-1까지 가니까 2분의 n을 더하면 뒤쪽에 반에 해당하는 그 k 프라임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더해버리면 요 부분만 더해지거든. 지금 요런 것처럼 똑같이 더하면 요 부분만 더해지잖아요. 똑같이. 근데 2분의 n을 더해봐야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니까. 그러면 여기 w 서브 n분의 k 플러스 n 퍼 2는 요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예요. 사실 뭐 식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냥 이 두 개의 식이 제일 핵심이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은 전체를 구할 때 반, 이분 넘버, 오드 넘버 뽑아서 구하고 구한 값에다가 뭔가 더하거나 빼는 값으로 전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예. 머지 소트 하듯이 하는 거예요. 머지 소트. 그러면 이 쿨리하고 투키 이 두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금방 제가 여기 수식으로 이거 한 얘기가 코드가 이게 다예요. 파이썬으로. Fast Fourier Transform이. 자, 이거 보시면 요거 보면 되거든요. FFT를 던지면 이게 콜론이니까 앞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두 칸씩 띈 거잖아요. 그러니까 X 2분이 뽑혀요. 근데 FFT를 자기 제기 호출했으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한 놈이 뽑히겠죠. 요게 뽑히겠죠. 요거하고 요게 뽑히죠. 그죠? 바로 지금 요거는 1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홀수배로 두 칸씩 띈 거고 팩터는 마이너스 j 2파이 n분의 n 2파이 ft 2파이 k 어디 갔어? 요거죠. 요거요. wk 예, 요거죠. 요거고 근데 요걸 구하면 컨캐티네이트는 행렬의 앞부분은 이거고 뒷부분은 이거란 뜻이에요. 여기 2분의 n만의 앞부분은 이거고 뒷부분은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x2분에다가 여기 2분에다가 요거는 반수, 자기가 들어온 거에 반수에 해당하는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그다음에 여기 x5드, 여기 x5드에다가 왜냐면 이 x5드에다가 이 팩터를 구한 이거의 팩터를 구했죠. n에서 팩터를 구한 거에 반에 해당하는 거. 왜냐하면 2분의 n에 해당하는 요 k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k가 0에서 2분의 n-1 반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쓰는 거예요. 반만을 더했고 여기를 더했고 여긴 빼잖아요. 뒷부분은 빼잖아요. 2분의 n 여기 2분의 n부터 n-1까지 뒷부분은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빼죠. 여기는. 하여튼 제기적으로 함수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파이썬으로 코딩하면 그래서 요 코드를 딱 돌려요. 그러면 근데 또 다른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네. 예. 일단 여기까지. 자, 왜냐면 뒷얘기 이걸 해야 되는데 요 앞 얘기를 좀 알아야 돼서 요걸 하나 알아야 되거든. 이 FFT 푸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의 요 얘기를 하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이키스트 시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링 시어럼. 이것도 다 처음 들으시죠, 이거? 이게 다 처음 듣거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키스트고 그래서 나이키스트 셰논 시어럼이라고 할 때도 있고 나이키스트 시어럼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왼쪽 잠깐 보실래요? 자,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컨티뉴스한데 이걸 샘플링 하잖아요. 디스크리트하게. 지금 옆에 거 잠깐 보시면 이거 잠깐 요 포인트를 보세요. 이게 지금 컨티뉴어스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근데 이거를 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이 고빈도로 이 샘플링을 했다고 쳐.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기를 요 포인트만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이 파형이 컨티뉴어스 리얼 그 시그널은 뭘까라고 추정을 하면 이렇게 추정하시겠죠. 나름. 그죠? 근데 원래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신호인데 얘를 띄엄띄엄 여기 보시면 띄엄띄엄 추정했어. 그러니까 띄엄띄엄 추정한 거예요. 띄엄띄엄. 그러면 포인트가 요거만 보이겠죠. 눈에 우리가. 그러면 요거만 보인 상태에서 원래 신호는 뭘까라고 추정을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 이렇게 상상하겠지. 그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어떤 주파수가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주파수가 있다. 근데 그 주파수를 샘플링 한 다음에 원형으로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컨티뉴어스 시그널로 복원을 하려면 샘플링 할 때 걔가 가지고 있는 거에 2배 이상의 빈도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해야 복원 가능하다가 나이키스트 시어럼이거든. 이게 되게 유명한 시어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때 뭐라 그랬냐면 클럽에서 춤을 췄다. 사람이 클럽에서 춤을 추면 위에서 화면에서 번쩍번쩍 거리잖아. 그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가 장면만 딱 눈에 보이잖아. 근데 내가 굉장히 빨리 춤을 춰. 손을 굉장히 빨리 춤을 추는데 그 번쩍번쩍하는 거가 약간 느려. 그러면 제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다는 거지. 그러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다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자동차 바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선풍기도 갑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건 우리 눈이 샘플링하는 프리퀀시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래. 이 눈도 샘플링하거든. 눈이 샘플링해요. 그래서 왜곡 현상이 있다. 예? 연속적인 걸 샘플링할 때는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돼서 왜곡 현상을 없애려면 샘플링한 것으로부터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원래 신호의 주파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해야 된다가 이게 나이키스트 시어럼이에요. 이걸 왜 설명하냐? 자,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해본 거예요. 이거 보세요. n이 16개 샘플인데 예? n이 t가 16개인데 실제 파형을 만들었어요. 여기 2파이 ft 그죠? 그 다음에 2파이 ft에서
4니까 이걸 2배 한 거예요. 2배. 정연파의 2배짜리야. 이해되시죠? 이게 4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이니까 없으니까 1이고 여기다 0.5를 했잖아요. 그런 x의 어떤 신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그거를 DFT 아까 n제곱짜리 알고리즘도 해보고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도 해봤어요.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막 섞여 있잖아요. 두 개가 잘 똑같이 동일한 곳에 찍은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예? 요 DFT 한 거나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나 같은 영역에 딱 찍혔어요. 근데 딱 보시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16이니까 8을 기준으로 거울처럼 똑같이 나오죠. 좌우가.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그 나누기 n을 했는데 원래 DFT 하면은 여기 나누기 n이 없는데 이게 노멀라이즈 해야 돼서 n으로 해야 되거든요. 0.5, 0.5예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기는 뭘까요? 0.25, 0.25. 뭘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여기 보면 정연파 이 기본적인 파형은 여기 1에 해당하는 거예요. 1헤르츠. 이건 2헤르츠야. 이게 2헤르츠짜리지. 이게 2배니까. 근데 여기 1이고 0.5인데 1헤르츠에 0.5가 있고 여기 15번째 15헤르츠에 0.5가 있는 거잖아요. 이 0.5는 가만히 보면 0.25 더하기 0.25고 이건 0.5 더하기 0.5 해야 1인 것 같잖아. 느낌이 오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전에 이거 설명했잖아요. 나이키스트 세어럼. 거꾸로 잘 보세요. 거꾸로 내가 목격한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 지금 요 점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신호는 어쩌면 이거하고 이거의 합으로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본 목격된 신호의 에너지는 엘리어스 현상이라 그러는데 엘리어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주파수하고 저 아주 고주파, 그러니까 아주 저주파와 아주 고주파의 합의로 된 거를 내가 실제 시간축에서 본 신호는 그 두 개의 합으로 됐을 거라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클럽에서 사람이 춤췄는데 그 춤춘 걸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천천히 춤춘 거와 아주 빠르게 춤춘 거에 합으로 된 어떤 값으로 있었을 거라고. 그 추정을 하자면 내가 목격한 거는 그거는 지금 춤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호로 보면 그 에너지는 아주 저주파와 아주 고주파의 합으로 된 거에 에너지 값이 있을 거야.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여튼 엘리어슨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하잖아요.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그럼 이 오른쪽 건 버려요. 똑같기 때문에. 대칭입니다. 네, 대칭이에요. 근데 모든 데이터에서 이게 나와요. 모든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오지. 네. 모든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그 데이터는 엘리어슨 현상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DFT의 결과는 NK 데이터에서 좌우 미러 값이 나오는데, 뭐 물론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에디? 그게 약간 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그니튜드가 미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소수 신호일 경우. 네. 그럴 수 근데 있군요. 일반적인 신호는 다 리얼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미러 현상. 미러링 나오죠. 여기 좌우 미러링 있고 페이스만 반대예요. 그리고 얘가 네. 켤레로 여기 이쪽은 페이스가 반대로 나와요. 매그니튜드는 같은데. 근데 내가 표현을 매그니튜드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파형을 목격했다면 그 파형은 낮은 주파수 파형과 너무 높은 파형, 샘플링보다 더 높은 파형이 합쳐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얘기. 여하튼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저는 퓨어 전자과가 아니라서 내 말에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 비약이 좀 많을 수도 있고, 클럽 그 얘기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여하튼 한편 시간축의 컨볼루션, 아까 컨볼루션 했는데 주파수 세상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시간축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고셈과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x of t와 h of t를 컨볼루션 아까 시킨 거를 주파수 도메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주파수 도메인의 이거와 h of t 그 임펄스 리스판스 그 시스템의 그 임펄스 리스판스인 시간축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와 곱하기와 똑같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간축상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 얘 아까 x 오브 n이 있고 h 오브 n이 있잖아요. h 오브 n은 그 시스템의 임펄스 1, 0, 0, 0, 0을 집어넣은 나온 값이다. 근데 이 두 값을 이 시퀀스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고 얘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고 곱하기를 딱 하면 이 컨볼루션 한 나온 값을 곱하기 한 주파수 도메인으로 한 값과 똑같다. 네? 아 이게 이제 2달 지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x하고 h하고 컨볼루션 시킨 건 타임도 그 컨티뉴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x 오브 타우하고 h 오브 t 빼기 타우 아까 컨볼루션 이걸 근데 그 컨티뉴스 도메인에서 풀리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죠. 예, 이 식은 정의가 2의 마이너스 j 2 파이 ft. 그러면 여기다 정의를 대입을 해요. 이거는 챗GPT한테 이거 증명하라니까 쩌락 나오더라고. 이거 그대로 그냥 보인 거거든요. 이 컨볼루션 시키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요거 이렇게 나와요. 2의 j 이렇게. 근데 요게 푸비니 이론에 의해서 세어럼에 의해서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t였는데 타우를 이쪽으로 빼고 t를 이쪽으로 빼고 타우는 왼쪽으로 빼서 타우로 빼고 요걸 먼저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지금 금방 요거 앞에 거 예, 요거 요 부분을 보시면 요 t 빼기 타우를 u라고 놓으면 t는 u 플러스 타우니까 미분 dt는 du잖아요. 그러면 h 오브 t 빼기 타우를 h 오브 u로 놓고 이 부분도 그냥 f에 u 플러스 타우로 놓고 그 상태에서 여기는 dt는 du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2의 마이너스 j 2 파이 f 타우 그죠? 요거 뺄 수 있잖아요. 왜냐면 u에 대한 함수니까 타우는 컨스턴트도 빼. 근데 그럼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거든. 이게 h 오브 f. 그러면 전체식 아까 요 식에서 요거만 계산한 거니까 x 오브 타우를 넣고 요 식을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h 오브 f는 빠지고 요 식만 나오는데 이 식을 보니까 x 오브 f네 똑같이.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 곱한 거가 주파수 도메인 그 y 오브 나오는.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이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주파수 도메인으로 간 거는 두 개의 시그널에 주파수 도메인을 옮기고 곱한 거와 똑같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을 옮기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컨볼루션 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건데 이거거든요. 시간 축상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축상에서의 곱하기와 같아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시간 축상에 이러이러한 신호가 막 있어요. 근데 얘를 컨볼루션을 시켜요. 뭐하고? 어떤 시스템 Y는 이런 신호가 있는 그 값이 있어요. 이걸 컨볼루션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기면 30Hz의 앰플리튜드가 이거고 10Hz 요거 나왔다. 요렇게만 딱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시간 축상에서의 요 어떤 그 값 시퀀스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 결과 나온 값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호가 타임 축에서 이거와 이거를 컨볼루션해서 나오는 값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곱해서 나온 요 값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가
결론적으로 컨볼루션 시킨다는 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떤 필터를.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시간축상의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저주파 부분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 혹은 고주파, 여기 0 기준으로 왼쪽 건 무시하고 0Hz에서 뭐 5kHz까지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 안 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쭉 하다가 5kHz부터만 통과시키는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는 어떤 밴드만 패스고 밴드 리젝트는 어떤 밴드는 통과 안 시킨다, 이런 거예요. 어떤 신호가 쫙 들어갈 때. 예? 근데 이런 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신호 X 오브 N, 그러니까 여성 목소리가 고주파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5000Hz 이상을 다 날려버리고 싶어. 그러면 신호가 타임 쪽에서 신호가 막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5000Hz 윗부분을 다 날리는 거를 설계를 하는데,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서 주파수 곱해가지고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터 설계를 하는데 아까 그 신호 회로도 같은 거 y 오브 n은 a 곱하기 x 오브 n에 뭐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주르륵 쓰잖아요. 근데 요 a, b, c, d 요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통과해야지라고 하려면, 지금 요거 보세요. 요 지금 주파수에서 요 그림을 보시면, 주파수에서 오메가 C 요 로우 패스만 통과시키는, 요 무시하고요, 로우 패스만 통과시키는 신호를 만들고 싶으면 이게 시간축으로는 이렇게 생겨요. 얘가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 이렇게 생기면 여성의 음성 신호를 쫙 컨볼루션을, 요거 있죠, 요거 이상적인 로우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상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건데, 곱하기 이걸 해서 이렇게 뽑겠다는 건데, 이걸로 컨볼루션, 이 H 오브 N으로 컨볼루션 시켜서 나온 신호 있죠. 걔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로우 패스만 통과시킨 신호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아니요. 아니, 잘 봐.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왜 이해가 안 가? 잠깐 내 말 잠깐 이해해 보세요.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려워? 아니 말은 이해되잖아. 잠깐만.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여성 목소리를 쫙 넣는데, 여성은 사실상 AB의 주파수의 그게 약간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높아서 여성처럼 들리는 거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거 혹시 이건 좀 다른데, 아씨 뭐라고 표현해야지? 근데 그냥 약간 왜곡을 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이건 애더티브라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 미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성인샵 있잖아, 성인샵. 응? 성인샵에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인샵에 고주파를 내는 스피커가 있대. 이 애들은 고주파 프리퀀시를 들어. 어른이 될수록 이 능력이 떨어져요. 어른은 이걸 못 듣거든. 이거 이그잼플이 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생성하는 거 얘기하려고. 무슨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있어. 근데 거기에 고주파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걸 설계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고주파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를 쫙 보면, 그냥 생각해 보면 신호가 있어. 타임축의 신호를. 그걸 주파수 도메인으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 그 다음에 고주파 이 부분을 한 2~3배로 높여. 그 다음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해. 그럼 시간축으로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고주파 영역을 몇 배를 높이는 필터를 설계해요. 네. 이 부분을 곱하기 0000 하다가 이거는 10으로 하게 한다고. 이 앞에 이걸 설계한다고. 요거를. 예?
이건 지금 저주파 이 저주파만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낮춘 거죠. 요렇게만 하면은 저주파만 통과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주파 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죠? 네. 그걸 해놓고 얘를 인버스 풀리 트랜스폼에서 시간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컨볼루션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시간축상에서. 이해되시죠? 네. 주파수 도메인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뭔 짓을 하고 싶은 거다. 근데 주파수 도메인으로 안 보내고 걔를 그 필터를 인버스 풀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시간축의 임펄스 리스판스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시간축에서 컨볼루션을 시켜서 시간을 이 시퀀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맞잖아, 그게.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드디어 이제 컨볼루셔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 드디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볼루션의 설명이에요. 처음에 하는 건데. 예? 딥러닝 배우면 맨 처음에 하는 게 CNN인데. 딥러닝의 CNN은 그냥 나오는데 딥러닝의 컨볼루션을 알려면 이걸 여기까지를 다 알아야 돼. 여기까지를 알아야 컨볼루션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르넷 5 그 루쿤 교수가 쓴 98년도에 문자 인식이거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걸 딱 요거만 딱 이해하면 레즈넷도 그냥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 32 32에 32 그게 있는 거예요. 저 픽셀이 있어요. 여기에 숫자를 인식하려고 그래요. 여기 숫자를. 근데 요걸 이해해 보세요. 여기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예? 이게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미지가 있어요. 필터라는 게 있어. 예? 2, 1,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거를 곱해. 여기다가 필터를 놔. 그러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 여기 나와요. 11. 그래서 요 윈도잉 요 필터를 4칸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시프트 요렇게 그 다음 시프트 요렇게 하면 11, 14, 10이 나와요.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요렇게 윈도잉 했던 걸 요렇게 필터링하고 또 요렇게 윈도잉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거가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요게 2 곱하기 1 최초 컨볼루션 기억나시잖아요. x 오브 n에 지금 다시 아주 최초로 다시 가볼게요. 요거까지만 가볼게요. 요거라는 거예요. 원래 신호에 h 오브 요 n-k를 요거 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수식 노테이션에 왜 -k, n-k를 안 썼을까라고 생각했었어. 제일 처음에 제가.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더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필터를 설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야 되거든. 필터가 여기에 값들이 막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0이라서 다 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0이라고.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썸메이션 해야 되거든. 다 필터 설계는 원래. 근데 여기가 좌우가 다 0이야.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으로 딱 해서 여기에 28 바이 28 요 사이즈가 28 바이 28에 예? 지금 이게 5 바이 5 필터 5 바이 5 필터로 여기 2 바이 2가 아니라 5 바이 5 필터를 쫙 스캐닝하면서 여기다 값을 딱 더하는 이 계산하는 거예요. 값을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듯이. 근데 이게 6장이 있어. 6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 5 바이 5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필터로요? 다른 필터로. 그러니까 다른 웨이트로 또 있는 거예요. 5개. 요 이 피처 맵별로 다른 필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 필터의 컨볼루션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간 축상에서 주파수 도메인도 있고 2디멘셔널에서도 주파수 도메인이 2차원으로 나와요. 주파수 도메인이. 예? 저주파 도메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블러한 이미지 있죠. 그 뭐 블러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게 저주파예요. 그게 저주파 신호야.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2차원 도메인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주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그렇게 나와요. 일부러. 예?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필터 설계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 도메인의 밴드 패스 필터인데 특정 헤르츠가 요게 좀 특징적으로 요게 있어야 되는구나. 마치 사람이 음성 인식할 때 아가 두 개의 포먼트, 두 개의 대표적인 어떤 이게 있으면 아라고 딱 인식하는 것처럼 주파수 도메인에서 몇 헤르츠 영역 부분을 요 부분만 부각시켜서 가져올련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그러니까 각 필터마다 뽑는 특징을 여러 개를 뽑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처 맵은 100Hz 이하하고 2000에서 3000Hz에 있는 영역의 에너지만 좀 뽑을래. 두 번째 피처 맵은 아니야 뭐 110에서 500까지의 요 피처만 뽑을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알다시피 학습을 하잖아요. 이 필터의 밴드 패스의 걔를 이 로스가 미니마이제이션 되도록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그 필터 설계가 자동으로 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5x5 필터를 학습한다는 거는 다음 단계 피처 맵을 만들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필터를 자동으로 학습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2차원에서의 컨볼루션 좌우 위아래 뒤집혀서 곱해져야 되는데 CN은 어차피 웨이트가 중요하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 것 같고, 또 컨볼루션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K가 증가하면서 가중합을 해야 되는데 5x5 필터는 결국 그 밖은 다 0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또 보시면 자 여기서요 요거 보실 때 잠깐 보실래요? 여기서 이거 볼 때 이거 서브 샘플링이구나. 서브 샘플링은 요거의 이 영역에서 에버리지를 취하거나 맥스를 취한 값으로 그냥 바꿔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 볼 때 되게 이상했거든. 제일 처음에 CNN 봤을 때 그 맥스 풀링 아시잖아요. 맥스 풀링. 수학에서 무슨 맥스를 하나 되게 이상하긴 했어. 근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름 그냥 또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뭐냐면 사람이 이 시각 세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원추 세포와 무슨 세포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커다랗게 여기에 있다 없다만 인지하는 그런 느낌의 세포가 있고, 어떤 거는 디테일하게 보는 세포가 있고, 뭐 이런 세포의 종류가 있대요. 그거에 맞춰서 나름 서브 샘플링도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요거가 또 핵심인데, 잠깐만. 요거는 코드고요. 요거까지 먼저 설명할게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질문.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6장짜리 피처 맵을 맥스 요 영역으로 쭉 스캐닝하면서 여기서 큰 값만 혹은 그 에버리지를 취해서 값을 하나 놨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6장이죠. 두 칸씩 넘어가면서 큰 값으로 했으니까 28x28이 14x14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피처 맵은 6장이 됐잖아요. 근데 C3를 보면 10x10으로 되는 거가 16장이 쫙 생기잖아. 근데 이거 컨볼루션 시켰죠. 그러면 요거에 있는 픽셀은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요 필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얘가 어떻게 여기는 16장이고 이건 6장이네. 그러면 도대체 웨이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식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얘고 마치 얘는 얘고 이렇게 될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이게 더 많잖아. 16장이잖아. 이건 6장이고. 요 포인트 하나는 여기 사각형 있죠. 사각형에 있는 영역에 똑같이 6개에다 똑같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사각형이 5x5인데 5, 25죠.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웨이트 쭉 25 더하기 두 번째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같은 위치에 또 곱하기 더하기 또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곱하기 더하기가 또 한 거고.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5에 곱하기 6장을 해서 더하기 한 게 요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또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16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또 16개 있는 거야. 네트워크가 지금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영역이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는 거에 곱하기 더하기 하고 여기도 곱하기 더하기 하고 여기도 곱하기 더하기 다 해서 나온 값이 요거고 두 번째 피처 맵 있죠. 요거. 예? 네. 두 번째 피처 맵도 똑같이 이걸 또 한 거야. 그게 16개 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서 피처 맵을 막 이제 구해 가지고 쫙 구했으면 제가 그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필터를 설계한 거잖아요. 필터 설계해서 나온 웨이트가 있는데 걔가 6개가 쪼라락 있는데 그거에 다시 한 그거의 그거의 도메인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된 거에 다시 모든 각 프리퀀시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에 그 값으로 쫙 모아가지고 새로운 피처 맵을 또 쫙 만든 거예요. 나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고변사는 이제 네. 성립을 한다 하셨으니까 네.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장에 대해서 그렇게는 아니에요. 예. 그냥 다른 도메인에 있는 피처 맵이고 곱하기 서메이션은 더하고 그 옆에 있는 피처 맵에 같은 그 형태도 곱하기 더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맨 왼쪽 컨볼루션은 이제 커널이 2차원인 거고 걔는 방금 얘기한 건 3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대.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커널이 3차원인 거나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2차원 피처 맵에 있어서 뎁스로 3차원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드가 이게 다야. 르네 코드가 파이토치로. 그래서 제 인체는 아무튼 여기 먼저 보시면 5 곱하기 5 필터를 할 때 다음번 피처 맵 컨버전 등 이전 단계의 피처 맵을 걸쳐서 계산하는 건데 금방 한 얘기가 이거예요. 14 x 14 피처 맵에서 6개짜리에서 16으로의 10 x 10 피처 맵을 계산할 때 그 이전 6개의 피처 맵의 동일 위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의 피처 맵을 만들 때 필터 그 크기는 5 곱하기 5였는데 이게 6개짜리 그죠? 6개 뎁스로 6개짜리의 필터 웨이트를 이용하는데 이게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6 곱하기 6의 웨이트가 그 다음 레이어에 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웨이트가 그 6개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뭐? 어떻게? 그거 다른 겁니다. 이거요? 아, 네네. 이거 다르게 있죠. 아, 네. 이거 다 다르게 있고 얘도 16개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서브 샘플링 하면 또 서브 샘플링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식이 이건데 여기 보세요. 채널 1이라는 거는 흑백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채널 6개의 커널 사이즈 5의 스트라이드 1이라는 스트라이드 1은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다는 거예요. 1에서 6개 됐죠. 그럼 두 번째를 시그모이드하고 에버리지 풀링 한 거야. 요 픽셀 여기 저 커널 사이즈 2/2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 구한 거예요. 평균. 그런 다음에 6에서 16, 16에서 120이죠. 예? 여기서 16에서 어디 갔지? 아 여기서 16개잖아요. 16개에서 120개로 나오죠. 여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120인데 이게 사각형으로 안 나오잖아요. 피처맵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5개로 해서 그냥 하나짜리가 쫙 있다고 보면 돼. 하나짜리로 한 거야. 120개를 여기 5/5잖아요. 5/5 곱하기 또 5/5 곱하기 더하기 쫙 16개 된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커널 또 하나. 이게 120개가 또 있는 거야. 웨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120개짜리 쫙 있죠. 그 다음에는 풀리 커넥트 한 거예요. 그냥 리니어 한 거예요. 120에 84로 그냥 풀리 커넥트 한 거예요. 120에 84. 예?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 84에서 10개 인식이니까 10개 인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FC 레벨로 했지만 여하튼 CNN 레벨에 된 거를 플래트닝해서 쫙 놓고 이거를 인풋으로 120개를 넣고 84 하나 통과한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 인식하는 거로 했다. 예.
이게 르넷 5.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레즈넷 바로 넘어가면, 레즈넷도 똑같아요. 사실은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RGB가 있어요. RGB. 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흑백이 아니라 세 칸이 있는 거예요. 피처맵 3개 있듯이. 예? RGB 값에 있어서 224바 224인데 112로 줄이고 56로 줄이고 28, 14, 7로 줄여서 나머지 512개를 쫙 한 다음에 이걸 일로 만들어서 쫙 놓고 이걸 댄스 풀리 커넥티드 하고 소프트맥스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레지듀얼 잔차 네트워크, 레즈넷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 왜 잔차 네트워크냐면 이 역전파를 할 때 이게 교과서에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전파를 할 때 체인 룰에 있어서 어떤 로스는 여기 있는데 레이어마다 계속 있으면 이 dy dx는 dy의 dw dw dx로 바뀌잖아요. 이게 체인 룰이라는 게.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다 곱하기가 되거든. 곱하고 하면 여기서 끝에 곱하기가 거의 너무 많아가지고 0에 가까워지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업데이트 이쪽 이 입력 쪽 레이어의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레이어 2-3개를 해봐야 그것보다 레이어 하나짜리가 인식률이 더 높아.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데이터도 적고 데이터도 많지도 않고 역전파 될 때 이렇게 웨이트 업데이트 잘 안 되는데 잘 못 기다리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알고 보면 이렇게 딥하게 레이어가 많이 있어도 잘 되는 시대가 된 거고 여기에 더군다나 요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즈넷 나오기 전에는 안 됐는데 이때부터 더 잘 되게 했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접한 시 최초 가중치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스킵 커넥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데이터가 입력으로 쭈르륵 들어가서 뭐 되는데 얘를 그대로 더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이걸 통과시킬 때 그대로 더하기가 할 수 있고 혹은 여기다가 뭔가를 이 리니어하게 변환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는 레즈넷 논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이 부분 잠깐 보시면 34레이어짜리에서 요걸 어떻게 보냐면 요런 건데 112 x 110인데 7 x 7 컨볼루셔널 그 필터에 64개의 피처 맵이 쫙 있고 여기 per2라고 한 거는 2칸씩 뛴다는 거예요. 그 윈도우 필터가. 그다음에 풀링 2로 했다는 거는 2칸에서 에버리지 필터나 맥스 필터로 딱 했다는 거예요. 2칸씩 띄고. 그럼 112 x 112가 56이 되는데 지금 왼쪽에 이 식을 보시면 스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스킵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킵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습을 시켰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요 56이고 여기로 더해도 56이고 똑같이 56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사이즈가 피처 맵의 사이즈가 56 x 50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요 부분에서 연결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56인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3 x 3 컨볼루션에 128개의 피처 맵으로 만들며 이 2칸씩 띄어요. 이 3 x 3 이 필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2칸씩 뛰게 돼 있으니까 확 줄어버리거든. 그래서 피처 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56이 28 x 28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56 x 56에 있는 피처 맵인데 여기 x를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이게 차원수가 안 맞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스킵을 할 때는 56 x 56인데 얘 여기 통과해서 여기 나왔을 때는 28 x 28이 피처 맵이거든. 근데 x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놨냐면 얘가 1 x 1 컨볼루션에 스트라이드 2로 만들어서 연결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 x 1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앞에 64개짜리 64장에 그 뎁스로 그 쭉 컨볼루션을 1 x 1이니까 그냥 요거 첫 번째 피처인데 요 값 이 0 x 00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쫙 하게 되면 거기다 웨이트 곱하기 또 더하기 웨이트 곱하기 더하기 쭈르륵 가는데 두 칸씩 뛰니까 오른쪽에 바로 있던 거는 안 하고 오른쪽으로 뛰었다는 뜻이야 이게. 피처맵에서 이 차원수가 줄어들 때 그 아까 맥스 풀링 같은 것도 보면 4개 중에 2x2면 4개 중에 맥스인 놈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그냥 버려서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거. 예. 그러면서 쭉 줄였다 사이즈를. 왜냐하면 이게 쭉쭉쭉쭉 줄잖아요. 근데 정확히 레즈넷은 근데 레즈넷 그 얼굴 인식하는 게 레즈넷 50, 레즈넷 50을 쓰니까 얘는 요걸 하기 때문에 요거만 내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앞에 34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논문에 나오는 거고 실제 파퓰러하게 쓰는 건 레즈넷 50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34 이런 식으로 막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라미터도 많고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만들었어 해서 나온 얘기가 이건데 아웃풋 사이즈가 56x 56이고 28x 28로 쭈르륵 줄어드는데 요거의 하나가 1x1 컨볼루션의 64 피처 맵으로 하고 팽창을 시켜서 3x4의 64 피처 맵 만들었다가 또 1x1로 256개의 피처 맵으로 만들어요. 그거가 3개짜리로 연속으로 붙인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 3, 4가 있잖아요. 이게 1, 2, 3, 4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근데 이게 이 똑같은 거를 3개짜리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틀렉이라 구조라고 하는데 팽창했다가 줄였죠. 그래서 목병처럼 팽창했다 줄였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요게 요 위치가 3개가 연속으로 계속 붙이고 레이어 2는 4개짜리, 6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붙였다. 그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3개일 때 여기서 한 번씩 스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3, 1이 있잖아요. 여기 1, 3, 1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스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근데 스킵이 있어서 이게 또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요 블락이 3개씩 막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씩 있는데 맨 마지막 마지막 블락에서 처음 4개로 시작할 때 첫 번째 블락을 뛸 때는 차원수가 줄잖아요. 56by 56에서 28, 28을 줄잖아요. 그렇게 다운 샘플링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1x1 컨볼루션으로 스트라이드 2 두 칸씩 뛰어가지고 이 차원수를 맞췄다. 56by 56을 28by 28로.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이 2개면 다 돼요. 레즈넷도 이 프로그램 코드가 이게 다야. 정말 짧죠 이렇게 하면. 예. 여기 보시면 딴 거는 뭐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즈넷의 바틀렉의 3463 요게 3463이 여기 3463 예? 그 다음에 3463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왜요? 궁금한 거 있어요? 코드가 심플하다는 얘기죠. 얘 코드 이게 2개가 다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돌려봤거든. 잘 돼. 이 코드로 돌아요. 이 코드로 그거 이미지넷 그 얼굴 인식 하는 거 아니 얼굴 인식이 아니라 그 클래스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뭐지 이미지넷이 아니라 그 제일 유명한 거. 그러니까 레즈넷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넷. 그러니까 새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돌려봤거든. 그냥 돌아요. 잘 돌아. 그냥 돌리던 거 그냥 멈춰버렸지. 예?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바틀렉 구조로 하겠다. 3, 4, 6, 3이고 넘버 오브 클래스고 채널은 j.에 3개짜리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널 3으로 돼 있잖아. 예? 그렇게 하겠다. 레즈넷으로 지금 콜했죠. 레즈넷이 뭐냐면 이거죠. 레즈넷을 보면은 여기를 딱 보시면 뭐 컨볼루션 1은 컨볼루션 2인데 요거 메이크 레이어에 레즈 블락이라고 돼 있죠. 여기 메이크 레이어가 요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레즈 블락은 뒤에 있는 근데 레즈 블락이 사실은 바틀렉으로 되거든요. 내가 지금 코드로 지금 다 왜냐면 콜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레즈 블락을 파라미터로 받았죠. 그리고 요걸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레즈넷을 콜할 때 바틀렉을 넣었잖아. 예? 그러니까 요걸 넣은 거예요. 요걸. 예? 그러면은 바틀렉 구조를 자료에 보시면 커널 사이즈 131인데 여기 컨볼루션 되어 있는 거에 요 부분이 커널 사이즈 131이잖아. 131이잖아. 전부 131. 그죠? 131 구조죠? 131 구조로 되어 있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여기 보시면 요 바틀렉 구조. 요런 거가 바틀렉이 요 구조가 바틀렉이 계속 붙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갈 때 그리고 여기 플레이는 보면 64, 128, 256, 뭐 512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핵심이 요 부분 잠깐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플러스 아이덴티티가 요거예요. 요거. 그냥 더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플러스 아이덴티티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다운 샘플이 일 경우는 요걸로 그냥 해라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를 넣어봐야 다시 또 아이덴티티로 나오고 지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안 하면은 그냥 더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블락할 때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맨 마지막 블락에서 첫 번째 여기 갈 때 56에서 28로 줄어들잖아. 그 줄어드는 부분이 요 다운 샘플이 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메이크 레이어에서 여기 다운 샘플로 해갖고 여기 다운 샘플이라는 걸로 지금 어사인을 한 요 부분이거든. 예? 컨볼루션 2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요 부분이거든. 요거 컨볼루션 2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더한다는 거죠. 근데 더할 때 여기를 보시면 커널 1의 스트라이드가 2가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트라이드 2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메이크 레이어를 하는데 3칸 4칸으로 가다가 다음 칸 제일 처음 딱 넘어갈 때는 2개씩 그 커널 사이즈 1 1x1 컨볼루션으로 가는데 2칸씩 띄어서 사이즈를 줄여 놓는 놈이에요. 여기가 요 코드예요. 이걸 다 일일이 보진 않을게요. 3463인데 레지넷이고 여기 레지넷에 보면 메이크 레이어를 만들었죠.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하라는 거고 3개씩 똑같은 걸 복사하듯이 했잖아요. 이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 블락스가 파라미터가 넘어가니까 요게 n-1에서 레이어를 업데이트 시켜서 시퀀셜 스타를 해버리면 여기 스타 레이어스를 하면 그 파이썬에서 요 부분 스타 레이어스 파이썬에서 그 배열이 있는데 파라미터를 넘길 때 리스트를 하게 되면 쭉 풀어가지고 넣어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시퀀셜에 넣어버리면 쭉쭉쭉쭉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3개씩 넣고 4개씩 넣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요. 되게 간단해요. 코드가 딱 이게 2개가 다더라고. 예. 사실 제일 처음에 레즈넷 프로그램 짠 사람은 이렇게 짧지 않았겠지. 엄청 길게 짰을 텐데 파이토치를 좀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심플하게 짠 거지. 근데 이게 잘 되더라고요. 쿠다로 짜지 않았을까요?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 그랬겠지. 뭐 C로 뭐 하거나 뭐를 짰겠지.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언제지? 이게 언제 뜬 논문인지 모르겠네. 적어도 20년은 안 됐을 거예요. 20년이면 몇 년 안 됐어. 이거. 파이터치로 짰을 수도 있죠. 예? 파이터치로 카페 이런 거 같아요. 카페. 카페 같은 거 썼을 수 있겠다. 몇 년 논문이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2015년이면 제 그냥 왠지 그때인 것 같아서. 15년 맞네요. 15년이면은 10년 전. 토치 나왔을 땐가? 치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가 17년인가? 그러면 카페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6년인가 1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프딘이 소개하러 왔어요. 네. 이렇게 돼서 다 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원래 뉴럴 네트워크 층이 34층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레시듀얼이 없게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로스가 줄어드는 에러가 줄어드는 거가 34층보다 18층이 더 잘 돼. 에러가 더 적어. 그러니까 학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진넷으로 했더니 학습이 더 잘 돼서 34층이 더 밑으로 내려오더라. 이게 핵심인 거고. 탑5의 그 이미지넷의 모든 기존의 VGG 뭐 구글넷 뭐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레진넷으로 탑5가 5.71% 제일 낮더라. 근데 우리는 이제 레진넷 50를 쓰죠. 레진넷 151층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